자, 페이지 261페이지 내용 봅시다. 흑체 복사에 대한 내용이고요. 여기서 나오는 법칙이 뭐있냐면 일단 비례 법칙, 슈테판 볼츠만 법칙. 이런 용어들이 나와요. 비례 법칙과 슈테판 볼츠만 법칙. 법칙이라니까 조금 두렵지, 준비야. 자, 일단 흑체 복사에 대한 내용인데, 흑체 의미 자체가 검은 물체란 뜻이에요. 복사, 빛을 뿜는다는 뜻입니다. 복사, 빛을 방출하는 걸 복사라고 얘기를 해요. 태양 복사, 태양의 빛을 뿜는다. 지구 복사, 지구가 뿜어내는 빛, 이런 걸 복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흑체 복사, 그러면은 이 뜻은 뭐냐면 흑체, 검은색 물체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 흑체라는 단어를 주의 깊게 볼 필요는 없고요. 이상적인 흑체라고 하는 것은 흑체, 검은색 물체라는 뜻은 이런 뜻이에요. 야, 우리가 물체가 검다.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잖아. 검은색은 빛을 뭐하는 놈이야? 흡수하는 놈이야. 그래서 이상적인 흑체라는 뜻은요, 모든 에너지를 100% 뭐하는 물체? 흡수하는 물체. 흡수만 하지 않고요,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에너지를 흡수했으면 에너지도 뭐 해야 돼? 방출해야 되겠지.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흑체, 여기서 얘기하는 이상적인 흑체란 100%의 에너지를 흡수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또 100% 뭐하는 물체라는 얘기야. 방출할 수 있는 물체를 흑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흑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통상 이 단원에서는 우리가 별을 이상적인 흑체로 본다. 알겠어요? 별은 흑체는 아니잖아요. 검색은 아니잖아요. 근데 별 자체가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잖아. 그래서 마치 에너지를 100% 흡수했다가 방출하는 물체처럼 생각하자, 이런 뜻이에요. 알겠어요? 자, 흑체 복사와 관련돼서 비례 법칙, 슈테판 볼츠만 법칙이 왜 나오게 되냐면, 이거는 과학 역사에서 간단하게 맥락을 좀 알아둡시다. 철강 산업에 가장 앞서 나갔던 나라가 어디야? 독일이에요. 철강 산업. 그러니까 철이라는 제품을 만드는데 가장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게 독일인데, 철 제품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니? 그러니까 철이라고 해서 다 같은 철이 아니라 철의 종류가 다양하게 있을 거 아니야. 강도가 센 철, 녹슬지 않는 철, 뭐 이런 철의 종류들이 쭉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철들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불순물 제거도 맞는 말이고, 온도야. 어느 온도에서 어떤 첨가물을 넣을 거면 걔를 몇 도로 빠르게 냉각시킬 것이냐, 이런 것들. 아시겠어요? 온도 측정, 그 온도를 측정을 해가지고 가장 최적의 온도를 찾아내고 그 온도에서 뭐를 첨가하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과거에 이제 그 독일이 철강 제품의 가장 선진국이었단 말이야. 지금도 독일 그러면 철강 제품이 굉장히 유명한데, 그래도 독일이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거 아니야. 그 막강한 자본력과 어쨌든. 그런데 그때 관건이 뭐였냐면, 온도를 재려면 뭐가 있어야 돼? 온도계가 있어야 되겠지. 근데 온도계가 다 모든 온도를 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생각을 해봐. 체온계, 사람의 체온을 재는 체온계는 200도까지 체온을 잴 수가 있어요? 아니요. 우리가 사용하는 체온계는 끼케봐야 한 50도, 60도 그 범위 내에서만 온도를 잴 수 있는 온도계란 말이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온도계가 굉장히 극단의 온도를 다 잴 수 있는 온도계인 건 아니에요. 근데 철이 녹는 온도가 보통 1000도가 넘어간단 말이야. 그때부터 녹기 시작한다는 얘기지, 더 뜨겁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2000도 막 3000도 막 이렇게 된다고 가정을 해보자.
2000도인지 3000도인지 어떻게 알아낼 거야? 그지? 온도계가 그 온도를 잴 수 있는 온도계가 없단 말이야. 2000도의 온도를 잴 수 있는 온도계가 그 당시에는 없단 말이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확한 온도를 알아낼 수 있을까? 연구를 과학자들이 많이 했단 말이지. 그래서 나왔던 게 비네 법칙, 슈테반 볼츠만 법칙이야. 뜨거운 물체일수록, 온도가 높은 물체일수록, 얘가 내는 빛의 색깔이 다르네? 이런 거를 이제 찾아내기 시작한 거야. 굳이 온도계가, 온도를 측정하는 뭐 그런 온도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어떤 물체에서 내는 빛의 색깔, 이 색깔만 보더라도 얘 온도가 대략 몇 도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걸 찾아낸 법칙이 비네 법칙, 슈테판 볼츠만 법칙입니다. 일단. 아시겠어요? 간단한 상식으로 우리가 좀 전에 배웠잖아요. 뜨거운 별은 무슨 색, 눈으로 봤을 때 무슨 색 별로 보인다고? 푸른색. 그러니까 온도가 높을수록 푸른색으로 보인다. 그리고 파란색은 우리가 빨주노초 파남보에서 파란색은 극단적으로 파란색 빛과 붉은색 빛, 빨간색 빛을 대비시킬 겁니다. 요 차이는 알고 있어야 되겠지. 파란 빛이 파장이 일단 얘가 온도가 높을수록 파란 빛이 나는데 파란 빛은 파장이 긴 빛이야, 파장이 짧은 빛이야. 이 파란 빛이 우리가 빛을 이렇게 이미지화해서 그린다면 물리 안 듣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이미지화해서 빛을 이렇게 그린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빛의 뭐라고 얘기를 하면 빛의 파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빛의 파장 람다, 문자기호 람다라고 쓴단 말이야. 알겠지? 이걸 빛의 파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빛의 파장을 가지고 있는 빛이 있고요. 이렇게 표현되는 빛이 있단 말이야. 얘가 A빛, 얘가 B빛이라고 한다면 파장이 누가 길어? A빛이 파장이 길다, B빛이 파장이 짧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이때 파란빛과 빨간빛을 했을 때 대형시켜서 극단적으로 이제 표현을 한다면 예를 들자면 파란빛이 파장이 짧은 빛이야. 알아둬야 돼. 파란빛은 파장이 짧은 빛이다. 빨간 빛은 상대적으로 파장이 긴 빛이다. 빨주노초 파남보에서는 그렇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비네 법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비네 법칙은 그러니까 비는 사람의 이름이고요. 비네 법칙은 뭐냐면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거야. 온도가 높을수록 높은 물체가 방출하는 빛은 파장이 짧은 빛을 강하게 방출한다. 이게 비네 법칙이야. 그러니까 온도 높은 물체는 파장 짧은 빛만 방출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파장 짧은 빛, 파장 긴 빛 다 방출하는데 그 중에서 온도가 높을수록 파장이 짧은 빛을 강하게 방출한다는 뜻이야. 그러면 눈으로 봤을 때 결국은 무슨 색의 빛으로 보여요? 푸른색의 빛으로 주로 보이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반대 얘기도 성립해야 되겠지. 온도가 낮은 물체일수록 파장이 긴 빛을 강하게 방출한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온도계가 없는 그 시절에 쇠를 녹였을 때, 철을 녹였을 때 이 철이 녹을 때 어느 정도 녹으면 이제 벌게지잖아. 이미지 알지? 좀 더 뜨거워지면 약간 주황색으로 되다가 점점 뜨거워지면 노란색으로 되다가 점점 뜨거워지면 완전히 녹으면서 하얗게 빛나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그 철에 지금 빛을 내고 있는 색깔에 따라서 철의 온도가 대충 몇 도인지를 간파를 할 수가 있다는 뜻이야. 그런 거에 이용된 게 비네 법칙. 그래서 비네 법칙을 식으로 쓰게 되면 이런 뜻이에요. 식으로 쓰게 되면 파장, 빛의 파장, 람다는 온도와 무슨 관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온도가 높을수록 방출하는 가장 최대, 맥스라고 쓰면 안 되겠다. 가장 센 빛을 방출하는 빛의 파장은 그 물체의 온도와 무슨 관계 있다? 반비례 관계 있어야 되겠죠. 온도가 높을수록 파장은 뭐하다고? 짧아지게 된다고. 그래서 반비례한다. T를 온도라고 할 거예요.
이게 빈의 법칙이야.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래서 거기 261페이지 보게 되면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요. 뭐 이런 그래프가 몇 개가 쭉 그려져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 있단 말이야. 일단은 흰색 그래프는 Y축이 지금 뭐라고 돼 있어? Y축이 복사 에너지의 상대 세기. 복사 에너지는 빛이란 뜻이고 빛의 상대 세기. 그 다음에 X축은 빛의 파장, 람다 라고 쓰여져 있죠. 그리고 흰색 그래프,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그래프에 각각의 부여가 됐네. 뭐 6000 켈빈 뭐 이런 식으로, 얘는 얼마야? 뭐 5000 켈빈 이런 식으로 부여가 돼 있어요. 얘는 뭐 3000 켈빈. 그래프 해석 들어갑니다. 보세요. 6000도에 해당되는 물체가 있어. 일단 6000도에 해당되는 물체가 있다고 쳐요. 태양 표면 온도가 6000도잖아. 그 6000도의 물체가 방출하는 빛을 봤더니만 흰색 그래프로 그려지더래. 뭔 말이냐? 6000도의 온도를 가지고 있는 물체는 파장이 짧은 파장서부터 긴 파장의 빛들을 다 방출하고 있는데 가장 세게 방출하는 빛의 파장이 파장 긴 빛이야? 상대적으로 파장 짧은 빛이야? 짧은 빛이다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 5000 켈빈, 얘보다 온도가 좀 낮지? 온도가 낮은데 가장 세게 방출하는 빛의 파장이 요 파장을 가지고 있는 빛이겠지? 온도가 더 낮아. 최대 가장 강하게 방출하는 빛이 요 파장이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꼭지점, 최대 방출하는 빛의 파장들의 꼭지점을 연결하면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 아니야? 요게 뭐예요? 온도가 낮아질수록 최대 방출하는 빛의 파장은 점점 뭐 된다? 길어진다. 요 그래프를 찾아낸 게 빈의 법칙이야. 반비례다. 그러니까 그래프 해석은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6000 켈빈일 때는 최대 빛 방출하는 파장이 요 빛이구나. 물론 이 빛만 방출한다는 뜻은 아니다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아시겠죠? 온도가 낮아질수록 최대 방출하는 빛의 파장은 점점 길어지는구나. 요 패턴만 그래프에서 찾아낼 수 있으면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이게 빈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흑체 복사에서 별도 가장 이상적인 뭘로 보겠다는 얘기야. 흑체로 판단하겠다는 얘기고, 별에서 방출하는 빛도 조사를 하게 됐을 때 별에서 가장 세게 방출하는 빛의 파장이 어떤 파장을 가장 세게 방출하느냐를 조사를 하게 되면 별의 표면 온도가 대충 몇 켈빈에 해당되는 빛이구나, 별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쉽게 얘기하자면 그래서 파란 빛을 내는 별은 뜨거운 별, 빨간 빛을 내는 별은 온도가 좀 낮은 별, 이런 것들을 알아냈다라는 얘기입니다. 됐나? 두 번째, 슈테판 볼츠만 법칙은 뭐냐? 얘는요, 이 사람 슈테판과 볼츠만도 이런 사람의 이름인데, 이 법칙은 이런 거예요. 물체가 빛을 에너지를 방출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완벽한 구체가 있다고 쳐요. 구체가 에너지를 막 방출한다면 이 전체 표면을 통해서 에너지 방출할 거 아니야. 구의 표면. 그지? 일단은 구의 표면적 공식은 아시죠? 구의 표면적 공식은 뭐예요? 3번에 4. 그거는 구의 부피고, 구의 건널적은 건널비, 표면적은. 뭐였지? 그런 걸 배웠어요. 야, 이거 중학교 때 배운 거잖아. 건널비를 근데 고등학교 때 안 쓰잖아요. 4파이 R제곱이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R제곱이 중요한 거야. 면적은 R제곱이야. 알겠어요? 세진이가 대답하려고 했던 3분의 4 파이 R 다음에 뭐였어? 파이 R? 세제곱 나오지? 그건 부피에 대한 내용이야. 그렇잖아. 면적은 제곱, 거리 제곱이 면적이고 거리 세제곱이 부피잖아.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은 구의 전체 부피예요. 근데 얘가 어쨌든 구의 면적인데 내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이 면적으로 어쨌든 이 면적을 통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여기서 1제곱미터라고 하는 단위 면적당 1제곱미터라고 하는 요 면적, 단위 면적당
이런 개념을 쓸 거예요. 그러니까 구의 면적은 4파이 r제곱 이건 공식으로 그냥 알아두도록 하고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은 복사 양은 그걸 찾아낸 게 슈테판 볼츠만 법칙이야. 에너지의 양은 비례하더라. 뭐에 비례하더라? 이 별의 온도 T 4제곱에 비례하더라. 이게 볼츠만 슈테판 법칙이에요. 아시겠어요? 제곱미터, 그러니까 1제곱미터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은 그 별의 또는 물체의 온도 T 4제곱에 비례하더라. 이걸 찾아냈다는 뜻입니다. 이해됐니? 네. 만약에 이 얘기를 했으면 여러분들은 연속적으로 뭐까지 생각할 수 있겠니? 이 별이 방출하는 총 에너지의 양을 만약에 계산을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T 4제곱에다가 구의 면적 4파이 R 제곱을 곱해주면 되겠지. 요 관계는 뭐였어? 요 관계는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에너지라고 그랬어. 그러면 전체 총 에너지의 양은 별의 구의 그 별의 표면적을 곱해주면 총 에너지의 양이 되겠지. 이해되시죠? 뒤에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볼츠만 슈테판 법칙이 핵심은 뭐예요? 면적당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은 온도 4제곱에 비례한다. 비례 법칙은 뭐예요? 온도가 높은 별일수록 최대 방출하는 빛의 파장이 어떤 빛의 파장을 방출한다? 짧은 빛의 파장을 방출한다. 이게 핵심이야. 261페이지 핵심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리고 261페이지 밑에 별의 표면 온도와 색 그러면서 심화 색지수라는 단어가 있잖아. 색지수. 네. 색지수. 심화라고 되어 있잖아. 다음 페이지 넘어갔을 때 얘기를 할게. 학교에서 알려줄 수도 있고 안 알려줄 수도 있으니까 일단 패스. 넘어가고요. 페이지 262페이지. 262페이지 내용은 뭐예요? 별의 밝기. 그리고 별의 크기. 가로 열고 별의 크기는 별의 반지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별의 반지름이 클수록 별의 크기가 뭐하다는 뜻이에요. 당연히 크겠지. 별의 크기는 별의 반지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알겠나요? 자, 별의 밝기. 여기서 별의 밝기. 별의 광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광도. 별의 밝기를 우리는 광도라고 얘기합니다. 알겠나요? 그러면 별의 밝기, 별의 광도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별이 방출하는 총 에너지의 양. 이게 광도야. 별이 방출하고 있는 총 에너지의 양. 일단은 광도가 별의 크기를 바로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관계는 있겠지만 큰 별일수록 에너지 방출량은 많겠지. 근데 크기가 작은 별도 에너지 방출량이 뭐 할 수도 있어? 많을 수도 있어요. 왜? 온도가 높으면. 우리 좀 전에 뭔 얘기 했냐면 이런 얘기 했어. 단위 면적당 에너지의 양은 비례한다 그랬지? T 4제곱에 비례한다 그랬어요.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은 온도 4제곱에 비례한다 그랬어. 그러면 작은 별이라고 하더라도 크기가 작은 별이라고 하더라도 온도가 꽤 높으면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은 어떨까? 많겠지. 이해되셨어요? 온도가 낮은 별이라고 하더라도 크기가 크면 단위 면적당 에너지는 적겠지만 전체 총 방출하는 에너지 양은 많겠지. 그러니까 이 별의 밝기라고 하는 광도는 단순히
온도하고만 관련돼 있는 게 아니란 얘기지. 뭐하고도 관련돼 있어요? 크기하고도 관련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별이 방출하는 총 에너지에 의한 광도 계산은 어떻게 해요? 이 T 4제곱에 비례한다. 뭐에 비례할까? T 4제곱에 뭘 곱해줘야 돼? 총면적을 곱해줘야 될 거 아니야? 방출하는 구의 표면적 4파이 R제곱. 근데 4파이는 상수잖아. 변하지 않는 값이니까 상수. 그러면 R제곱에 비례한다. 별의 광도를 문자기로 L이라고 나타냅니다. 그래서 정리. 별의 광도 L은 비례한다. R제곱 곱하기 T 4제곱에 비례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별의 광도는 별의 크기하고도 관련돼 있고 별의 온도하고도 관련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됐니? 네. 그래서 요 식을 정리를 이렇게 할 거예요. 이 관계식은 당연히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이 관계식으로부터 별의 반지름, 크기라고 하는 별의 크기 R은 식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R제곱 냅두고 T가 넘어가면 T 4제곱 부분에 L이 되겠지? 네. 근데 R이라니까 제곱을 루트 씌워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결국은 식이 뭐에 비례한다? T 제곱분의 루트 L이 되겠지? 관계식은 이렇게 나온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얘만 알아두면 되겠지. 얘만 알아두면 충분히 다 관계식을 연결 지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별의 광도는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지? 그래서 봐봐. 요소가 이 단원에서 별의 크기를 계산해라 또는 별의 광도의 대소관계를 비교해라 라고 할 때 세 가지 기본 요소가 제시가 될 텐데 셋 중에서 두 가지만 제시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광도와 반지름과 온도 세 가지 요소 중에서 두 가지만 제시해주고 온도의 관계는 몇 대 몇이냐 뭐 이렇게 내릴 수도 있고, 그지?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아니면 광도와 별의 표면 온도를 제시하고 나서 A별과 B별의 반지름의 크기는 몇 배냐 뭐 이렇게 세 요소 중에서 두 가지만 제시해주고 대소관계를 비교해라. 이런 문제가 당연히 나오겠죠. 그런 관계입니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됐니 안 됐니? T는 왜 4제곱이에요? 그건 찾아낸 거야 그렇게. 왜냐 그러지 말고 받아들이는 받아들여야지. 법칙을 어떤 패턴을 찾아냈는데 온도가 2배인 별은 방출하는 에너지가 2배가 아니라 제곱도 아니라 4제곱 4제곱만큼 에너지를 방출하더라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여기까지는 대충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나요? 됐니? 자, 그러면 우리가 별의 등급이라는 게 있어요. 별의 밝기를 나타내는 값으로서 사용하는 게 등급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등급. 이건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거야. 기억나는지 모르겠다. 별의 등급. 등급에는 겉보기 등급이 있고 절대 등급이 있다. 등급에는 크게 겉보기 등급이라는 등급이 있고요. 절대 등급이라는 등급이 있어요. 사실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건데 알겠죠? 등급이라는 말은 별의 밝기를 구분하는 체계란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학생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 많이 헷갈려하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A라는 별이 있고 B라는 별이 있고 뭐 C라는 별이 있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제시가 A별, B별, C별의 등급이 제시가 됐다고 했어요. 얘가 1등급, 얘가 마이너스 2등급, 얘가 0등급 이렇게 제시가 됐다고 쳐요. 아시겠죠? 물론 저기 제시된 등급이 겉보기 등급이에요. 절대 등급 이런 것도 일단 따지지 말고 등급이 1, 마이너스 1, 제로라고 제시가 됐다고 쳐요. 그러면 A별, B별, C별 중에서 누가 가장 밝은 별이라는 뜻이야? B별이 가장 밝은 별이라는 뜻이에요. 등급은요. 작을수록 좋다, 뭐 밝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성적하고 똑같아. 1등급이 좋지 4등급, 5등급이 좋은 건 아니잖아?
그래서 등급은 겉보기 등급이든 절대 등급이든 등급은 그 수치값이 등급이 숫자가 작을수록 밝다라는 뜻이에요. 일단 여기까지는 패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겉보기 등급의 개념은 뭐냐면 겉보기 등급은요. 그냥 눈으로 관찰한 별 밝기를 나타낸 등급 이란 뜻이야. 겉보기 등급은. 그러면 겉보기 등급에서는 어떤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다는 뜻이냐면 별까지의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별까지의 거리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냥 봤을 때 밝게 보인다? 등급 작네. 어둡게 보인다? 등급이 높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니? 지구에서 겉보기 등급으로 가장 작은 값을 가지고 있는 별이 뭔지 알아요? 다시 해서 지구에서 그냥 내가 맨 눈으로 봤을 때 가장 등급이 작은 별, 다시 해서 가장 밝은 별 누굴까? 그치, 태양이야. 태양의 겉보기 등급이 마이너스 21등급이야. 마이너스 21등급? 마이너스 23등급? 하여튼 마이너스 20 몇 등급이야. 태양이. 무지하게 밝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절대 등급은 뭐냐? 절대 등급은 뭐야? 별의 실제 밝기. 실제 밝기를 나타낸 등급이야. 별의 실제 밝기를 나타내는 등급이 절대 등급이다.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는데 아직 기억이 소환 안 됐나? 응? 자, 그래서 이거 왜 나오냐면 겉보기 등급과 그러니까 A별의 등급이 예를 들어서 겉보기 등급이 이렇게 주어졌어. A별의 절대 등급도 주어질 수가 있겠지. 그지? 예를 들어서 얘가 절대 등급은 1이고 B별의 절대 등급은 예를 들어서 뭐 0등급이고 예를 들어서 C별의 절대 등급은 마이너스 2등급이라고 치자. 이렇다고 치자. 그러니까 별 하나에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 두 가지 정보를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A별은 겉으로 본 밝기나 절대, 실제 밝기나 어떻다는 얘기야. 그 등급값이 같다 이런 뜻이고 B별은 겉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2등급인데 절대 등급이 0등급이래. 그러면 겉으로 봤을 때는 실제 밝기보다 겉으로 봤을 때가 더 뭐하다는 얘기야. 밝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두 개념을 딱 조합하면 B별은 가까이. 그치! 가까이 있다. 그래서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을 이용해서 뭘 할 수 있느냐? 별의 거리를 계산할 수가 있어. 이해되셨어요? C별은 겉으로 봤을 때는 0등급. 그래도 얘가 어두운 별은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등급이라는 개념을 만든 사람이 히파르코스거든? 옛날. 히파르코스라는 사람이 눈으로 봤을 때 별의 밝기를 가장 밝은 별서부터 어두운 별까지 1등급서부터 6등급까지 이렇게 쭉 나눴어. 어쨌든. 그래서 0등급 별이 어두운 별은 아닌데 C별은 겉으로 보는 게 0등급인데 절대 등급, 실제 밝기는 마이너스 2등급이래. 실제로는 더 밝다는 얘기야. 그러면 C별은 거리상으로 어디 있다는 얘기니? 멀리 있다 이런 뜻이야. 멀리 있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겉보기 등급 공식이 겉보기 등급 빼기 절대 등급 그 값 등급의 이 값을 한 이 값을 이렇게 나오는 값을 이 값을 우리는 그 별의 거리 지수라고 표현해요. 이 값 자체를 거리를 알 수 있는 지수값이란 얘기고 알겠죠? 그 거리 지수가 이 거리 지수가 0이 나왔느냐 아니면 양의 값이 나왔느냐 플러스 양수가 나왔느냐 거리 지수가 음수가 나왔느냐에 따라서 별이 지구로부터 멀리 있다 가까이 있다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된다고. A별 같은 경우에 1-1 하면 거리 지수가 얼마가 나와? 빵이 나오죠.
B별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제로 하면 음수가 나오지. C별은 0,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 하면 양수가 나오죠. 아시겠죠? 그래서 0이 나오면 거리지수 값이 겉 마이너스 절한 이 거리지수 값이 0이 나오면 그 별이 어디에 있냐면 10파섹 거리에 있다는 뜻이야. 10파섹이 기준거리야. PC가 파섹이라고 있는 거예요. 광년으로 따지자면 10파섹은 32.6 광년에 해당된다. 알겠니? 32.6 광년이 10파섹이에요. 이건 그냥 외워. 알겠어요? 파섹이라고 하는 게 거리의 단위고요. 1파섹은 3.26 광년이야. 그래서 10파섹은 32.6 광년에 해당되는 거예요. 저게 별까지의 거리를 내기 위한 기준거리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양의 값이 나왔어. 거리지수가 양이 나왔어. 그러면 멀리 있다는 뜻이에요. 10파섹보다 멀리 있다 이런 뜻이야. 10파섹보다 먼 별이다 이런 뜻입니다. 책 없어? 자, 거리지수 값이 음의 값이 나왔어. 얘는 가까이 있다는 얘기지? 10파섹보다 가까이 있다 이런 뜻이야. 얘 별까지의 거리를 재는 지수예요. 이걸 거리지수라고 해요. 일단 여기까지 알겠니? 대충 이해는 되시죠? 실제 별까지의 거리를 재려는 문제는 나오진 않을 거예요. 단지 요 정도까지는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으니까 알아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까 뛰어넘어간 얘기가 있잖아. 261페이지에 색지수라고 해서 B등급, V등급 이런 게 있어요. 뛰어넘어간 거 있지? 요거 설명한 다음에 바로 이제 설명할 거야. 자, 거기서 261페이지 보게 되면 별의 지수로서 B지수, 그러니까 B등급, V등급이라는 값이 있어요. 알겠니? 의미상 깊게 들어가지는 않을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B등급 마이너스 V등급 얘도 색지수라고 표현을 하고요. 설명을 진짜 해야 돼 말아야 돼. 해달라고? 네. 뭔 설명인데요? 이거는 거리지수 이런 의미. 얘도 등급이잖아. 일단 등급은 작을수록 센 거라고 클수록 센 거라고. 작을수록 센 거란 뜻이에요. 등급이라는 이 명칭 자체가. 자, B등급은 뭐냐? 파란색을 의미해. 암기예요? 응? 그냥 이에요? 응, 암기. 그 주어진 거죠? 응. 블루라고 읽어도 되고. 블루. 응. V등급은 무슨 색 빛을 얘기를 하느냐? 노란색 또는 붉은색. 이걸 의미하는 값이야. 알겠니? 그러면 B등급 마이너스 V등급을 한 이 값을 우리는 색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값을 색지수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 색지수가 의미하는 건 뭘까? 색지수가 의미하는 건 별의 온도와 관련되어 있는 지수값이라는 뜻이야. 생각을 해봐. 그냥 고온의 별이 있다고 치자. 고온의 별. 뜨거운 별이 있다고 쳐봐. 뜨거운 별은 어떤 빛을 세게 방출한다고? 짧은 파장의 빛. 그래서 무슨 빛? 파란 빛을 세게 방출한다 그랬지. 일단 이게 정해졌다고 쳐봐. 고온의 빛. 그러면 B등급 값이 커 작아? 커요. 작지. 셀수록 등급은 작다고. 조심하라 그랬잖아. 고온의 빛은 B등급 같이, 그러니까 파란 빛이 강하잖아? B등급이 작아. 그래서 고온의 별은 B등급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등급이 나왔다고 치자. 마이너스 값 나왔다는 얘기는 세게 방출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고온의 별은 파란 빛만 방출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
빨간 노초 파란 거 다 방출하는데 그 중에서 파란 빛을 세게 방출한다 이런 뜻이었다 그랬잖아. 그럼 이 고온의 빛은 그 별빛이 붉은색 빛 또는 노란색 빛을 세게 방출해 적게 방출해? 적게 방출하겠지? 그러면 V 등급은 커요. 크겠지? 뭐 플러스 5가 나왔다고 치자. 마이너스 그러면 이걸 빼면 마이너스 8. 빼면 얼마가 돼? 음의 값이 나오지? 음수가 나오지? 네. 색지수가 음수가 나왔다? 고로 무슨 별이다? 고온의 별이다. 색지수, 이 B등급 마이너스 V등급을 색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색지수라고 하는 B등급 마이너스 V등급 값이 음의 값이 나올수록 표면온도가 높은 별이다 이런 뜻이야. 하나 더 해볼까? 저온의 별이 있다고 한번 얘도 한번 해보자. 저온의 별이 있어. 저온의 별. 온도가 낮은 별. 그러면 온도가 낮은 별은 파란 빛이 세게 방출돼, 빨간 빛이 세게 방출돼. 빨간 빛이 세게 방출되겠지? 그러면 V등급이 맞겠네요. 숫자가 작겠지. 얘가 저온의 별은 이 값이 마이너스 5였다고 가정을 하자. 굉장히 세게 방출한다고 쳐요. 근데 그 별은 파란 빛. 세게 방출해, 작게 방출해. 작게 방출하겠지? 그러면 이 별의 B등급 값은 어떻게 되겠니? 플러스 값이 나오겠지? 뭐 플러스 2가 된다고 치자. 그러면 얘의 색지수는 얼마가 돼? 플러스 7이 나오겠지. 양의 값이 나오지? 색지수가 양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저온의 별이라는 뜻이야. 알겠어요? 그런 의미예요. 알겠니?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배운 내용에서 별까지의 거리, 뭐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주어지게 되면 겉보기 등급 마이너스 절대 등급의 그 값을 우리는 거리 지수라고 얘기를 하고, 거리 지수가 빵이 나오면 그 별은 10파섹 거리, 기준 거리에 있다는 뜻이고, 거리 지수가 양수 값이 나오면 10파섹보다 멀리 있다는 뜻이고요. 거리 지수가 음수 값이 나오면 10파섹 안쪽에 있는 별이다 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참고로 얘들아, 1파섹의 파섹이라고 있는 거고요. 거리의 1파섹 거리의 정의가 어떻게 주어지는 줄 아니? 별까지의 거리가 1파섹 거리에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거리에 있을 때를 1파섹이라고 정의를 내리느냐? 이건 기본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왜냐? 이것도 중학교 때 배웠기 때문이다. 자, 이런 거예요. 봐봐봐. 그림 잠깐 봐. 내가 지금 뭘 그렸니? 태양 그렸고요.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지구를 그렸어. 지구를 그렸어. 얘 지구야. 알겠지? 저 멀리에 이제 별이 있어. 굉장히 먼 곳에 별 A가 있다고 쳐요. 그림상으로는 굉장히 짧게 있지만 멀리 있는 별이야. 별이 있다고 쳐. 그러면 자, 지구는 태양 주변을 공전을 하고 있어요. 이 공전 궤도가 완벽한 원이라고 그냥 설정을 할 겁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타원 궤도를 돌고 있지만 지구는 태양 주변을 완벽한 원 궤도로 돈다고 치자. 라고 했을 때 지구가 현재 이 위치를 지나고 있을 때가 뭐 1월, 2월, 3월 중에서 뭐 3월 달이었다고 치자. 예를 들어서 이건 뭐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얘가 정반대 여기까지 갔을 때는 몇 월이 되겠니? 9월 되겠지. 이건 뭐 고민할 여지가 없어. 이제 한 바퀴 도는데 몇 년 걸려? 1년 12개월 걸린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가 3월이면 정반대 가는데 6개월 지나서 정반대 갔겠지. 9월 된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다가 여기까지 가는데 몇 개월 걸린다? 6개월 걸린다. 이게 일단 포인트고요. 알겠어요? 그러면 3월에 지구가 여기 있을 때 별 A를 여기서 지구가 봤어. 사실은 이 별빛이 이렇게 오는 거겠지만 편의상 이렇게 봤다라고 칠 거예요. 알겠어요? 6개월이 지났어. 6개월이 지났더니 지구가 여기 갔네. 여기 갔을 때 이 별을 다시 봤어. 이렇게 보겠지? 그러면 여기서 지구가 이 별 A를 봤을 때 6개월이 지난 여기서 봤을 때 똑같은 별이지만 지구의 입장에서 보는 각도의 차이가 발생하겠지. 지금 이만큼의 각도 차가 발생한 거 아니야. 그치? 이 각을 지구 입장에서 본 별 A의 시차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 각을
보이는 각의 차를 뭐라고 그런다? 볼시, 차의 차. 얘를 시차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리고 그 시차의 절반, 2분의 1. 시차를 2로 나눠. 이거를 연주시차라고 표현합니다. 얘가 연주시차야. 연주시차의 정의예요. 알겠니? 네. 여기까지 드셨어요? 네. 그럼 이 연주시차 왜 절반 했냐? 직각삼각형 만들려고 간단하게. 피타고라스 정리 쓰려고. 태양성부터 지구까지 거는 우리 알고 있단 말이야. 그렇죠. 1억 5천만 킬로미터. 그리고 이 각을 알면 한 변의 직각삼각형에서 한 변의 길이를 알고 각도를 알면 나머지 길이는 당연히 비례로 계산할 수 있겠지. 삼각비로. 그러니까 별까지의 거리를 계산할 수가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일단 이런 개념인데 중요한 건 이런 거야. 이 각이 별이 지금 멀리 있는 별인데 내가 지금 이렇게 그렸단 말이야. 이 각이라는 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 사용하는 1도, 2도처럼 도 단위로 나올까? 열나 작게 나온단 말이야. 각도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작아져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잖아. 네가 지금 이 거리에 있는 나를 봤을 때 나의 머리 꼭대기와 발끝에 보이는 각은 충분히 한 20도, 30도 나올 거 아니야. 그런데 내가 1km 뒤에 가. 그러면 내가 점으로 보이겠지. 그래서 점에 보이는 각도는 당연히 1도 정도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내가 5km 뒤에 있어. 그러면 보이는 각은 점점 어떻게 돼? 작아지겠지. 그 개념이라고. 그래서 시차는 멀리 있는 별일수록 시차라고 하는 각은 점점 어떻게 돼? 작아진단 말이야. 여기다 그려볼까? 여기 별 B가 있다고 쳐봐. 별 B. A 말고 별 B가 있어. 그러면 지구에서 이 별을 봤을 때, 지구가 6개월 지나서 이 별을 봤을 때 이 각은 요 각보다 당연히 어떻게 돼? 작아지고 당연히 절반 나눈 연주 시차는 역시나 또 작아지게 되겠지. 그러니까 멀리 있는 별일수록 시차라고 하는 각은 작아진단 말이야. 근데 그 각 자체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작은 각이야. 여러분들 각도 단위에서 1도 대충 한 요 정도 하면 1도보다 훨씬 커요. 한 4, 5도 정도 되겠지. 어쨌든 이게 1도였다고 쳐요. 근데 1도를 60으로 나눠. 여기 60등분해. 이걸 뭐라 그러는지 알아? 1도를 60으로 나눈 그 작은 각. 1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1분. 1도를 60으로 나눈 각을 1분이라고 얘기를 해. 굉장히 작잖아? 근데 이것도 별의 연주시차를 잴 때는 이 각도 매우 커. 그래서 1분을 다시 또 60으로 나눠. 그 값이 뭔지 아세요? 1초야. 점 두 개 찍고. 이게 1초야. 1초. 그래서 각으로 1초 각도는 1도를 얼마로 나눈 거야? 60으로 나누고 또 60으로 나눴지? 이렇게 나눈 게 1초야. 아시겠어요? 눈으로 감지할 수 없을 정도의 각도야. 그리고 망원경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측정하기가 어렵단 말이야. 그리고 별들은 연주시차를 갖는다라고 하는 게 뭐의 증거가 되니? 뭐의 증거가 돼? 지구가 공전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야. 지구가 공전하지 않고 태양 여기 있고 지구 여기 가만히 있잖아? 그러면 6개월 지난다고 하더라도 별 A를 봤을 때 각의 차이가 발생해 안 해? 안 한단 말이야. 연주시차가 나타난다는 뜻은 지구 공전의 가장 강력한 증거야. 알겠니? 근데 눈으로 그거를 찾을 수는 없어. 그래서 과거에 뭐 코페르니쿠스 뭐 지구는 돈다, 공전한다 이런 주장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지구가 돌지 않는다라고 반박을 했던 사람들은 이런 야 그러면 지구가 만약에 공전하면 별들마다 연주시차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들이밀었겠지. 그런데 눈으로 측정했더니만 연주시차가 측정이 돼 안 돼? 안 된다고. 너무나 각이 작아가지고 연주시차 있어야 되는데 왜 측정이 안 되지? 그 당시엔 몰랐어. 우주가 이렇게 넓은지. 아시겠어요? 뭔 얘기인지 알겠니? 눈으로 측정할 정도의 각이 아니라고. 만약에 우주가 그 당시 사람들은 우주가 굉장히 작다고 생각했거든. 우주가 굉장히 작으면 별들도 가까이 있을 거고 연주시차도 눈으로 볼 정도로 측정 가능한 각도가 나와야 되거든. 근데 코페르니쿠스조차도 이상하네. 연주시차가 왜 측정이 안 되지?
이상하네. 왜? 우주가 열나 크거든. 그때 당시엔 몰랐어. 아시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1초라는 각이야. 그러면 1파섹의 정의는 아직 여기 이제 끝내야 되겠지. 1파섹이란 뭐냐? 어느 임의의 별은요. 뭐 거리가 A별이 있고 B별이 있고 여기 뭐 C별이 있다고 치자. 또 다른 별 여기 C별. 별 C가 있었어. 여기서 얘를 봤어. 6개월 지나서 얘를 봤어. 그리고 보이는 각을 절반으로 나눴어. 이 각이 C별의 연주시차인데 C별의 연주시차를 딱 쟀더니 얘 1초가 나왔다고 치자. 예를 들어서 딱 1초가 나오는 별이 있었어. 그때 지구서부터 별까지의 거리를 1파섹이라고 우리는 약속을 합니다. 1파섹 거리는 연주시차가 몇 초가 나오는 지점의 거리, 연주시차가 1초가 나오는 지점의 거리를 1파섹 거리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연주시차와 결국 우리가 각이라고 그랬어. 각도. 거리는 무슨 관계 있어? 각도와 거리는 반비례. 반비례 관계 있겠지? 또는 이 거리라고 쓰자. 거리는 연주시차. 거리는 비례한다. 연주시차에 반비례한다. 이때 단위 초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는이 됩니다. 는이 되고 이때 거리의 단위로 사용되는 게 파섹 단위야. 알겠니? 네. 어떤 별의 연주시차가 1초가 나왔어? 별까지의 거리는 1분의 1. 몇 파섹 거리? 1파섹 거리. 어떤 별이 0.1초의 연주시차가 나오는 별이 있어요? 매우 작은 각도가 나왔다고 쳐요? 그 별까지의 거리는 몇 파섹 거리? 10파섹 거리고 그게 기준거리라고. 10파섹 거리에 있다는 뜻은 그 별의 연주시차가 0.1초가 나오는 별이라는 뜻이야. 알겠니? 그리고 시차가 나온다는 뜻은 지구가 공전한다고 하는 막강한 증거로 사용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네. 페이지 264페이지 개념 확인 문제. 자, 1번. 흑체 복사에 대한 설명. OX를 해라. 1. 흑체 표면 온도와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은 비례한다. 에너지와 파장은 비례한대. 맞아, 틀려? 틀렸죠? 온도가 높으면 방출하는 최대 에너지의 빛의 파장은 길어지는 게 아니라 반비례로 짧아져야 되는 거죠. 파장과 온도는 반비례합니다. 이게 무슨 법칙이었어? 비례 법칙이었어. 비례 법칙. 파장과 온도는 반비례한다. 아시겠죠? 2번. 흑체의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플랑크 곡선 아래의 넓이가 넓다. 자, 일단은 플랑크 곡선 아래의 넓이가 넓다. 뭔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 그래프가 있었잖아. 얘가 온도가 높은 거였어. 얘가 온도가 높은 거였어. 위에 게 온도가 높은 거였지. 여기서 이 면적을 얘기를 하는 거야. 플랑크 곡선 아래의 넓이. 온도가 높을수록 결국은 이 넓이가 넓다는 얘기는 에너지 방출량이 총 방출량이 뭐하다는 얘기야. 많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넓이가 넓은 겁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3번. 흑체가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은 온도에 반비례한다가 아니지. 관계식 이게 슈테판 볼츠만 법칙이었어요.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은 온도 4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냥 비례가 아니라 4제곱 비례야. 그냥 비례한다고 해도 틀린 답이에요. 제곱 비례도 틀린 거고 4제곱 비례입니다. 됐니? 네. 2번. 별 밝기에 대한 설명 OX를 해라. 광도는 그러니까 별의 밝기란 뜻인데 별이 단위 면적에서 단위 시간 동안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이다. 맞아, 틀려? 맞아요. 틀려요. 광도는 별의 밝기라 그랬잖아.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에너지가 아니에요. 별 자체가 방출하는 총 에너지의 양이야.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 동안 방출하는 에너지 곱하기 4파이 r 제곱을 해줘야지만 광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도는 총 에너지. 별 밝기 총 에너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시험에서 엄청 낚일 것 같은데요. 낚일 것 같지? 근데 광도, 그 별이 밝기. 근데 그 별의 밝기가 면적당 방출하는 에너지로 밝기가 결정돼? 아니잖아. 그 별 전체가 방출하는 에너지로 별 밝기가 관찰될 거 아니야. 네. 2번, 별의 광도가 클수록 실제 밝기는 밝고 절대 등급은 크다. 그래? 모르죠. 모르는 거지, 이거는. 그리고 여기서 절대 등급이 크다. 말이 안 돼. 서로 광도가 크다. 그러면 절대 등급은 숫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작은 값을 가져야 돼. 네. 벌써 여기서 틀린 거예요. 3번, 절대 등급은 별까지 거리와 관계없이 일정하다. 절대 등급이라는 말 자체가 별의 실제 밝기라 그랬지. 실제 밝기는 그 별이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실제 밝기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리와 관계 없이 일정하다 맞는 말이에요. 그럼 거리에 따라서 변하는 값은 별의 무슨 밝기가 되겠니? 겉보기 등급이 달라지는 거예요. 4번, 절대 등급이 겉보기보다 큰 등급, 큰 별. 그러니까 절대 등급이 겉보기 등급보다 크대. 그러면 겉 마이너스 절 하면 이걸 거리 지수라 그랬지? 순수 제라를 겉 마이너스 절이야. 절대 등급이 겉보기 등급보다 값이 크대. 얘가 뭐 5. 겉보기 등급은 3. 이러면 이 조건에 만족되는 거잖아. 절대 등급이 겉보기 등급보다 크다. 절대 등급이 5, 겉보기 등급이 3이라고 치자. 그러면 음수 값 나오지? 어디 있다는 얘기야? 가까이 있다는 얘기야. 10파섹보다 가까이 있다. 맞는 말이네. 이해되셨나요? 네. 5번. 별의 겉보기 등급은 별까지 거리가 가까울수록 별의 광도가 클수록 크다. 겉보기 등급은 일단 느낌상 눈으로 봤을 때 밝기란 뜻이에요. 그러면 별이 가까우면 등급은 크다. 맞아 틀려? 틀려요. 틀렸지. 등급은 그랬잖아. 작아야지. 일단 여기서 틀린 말이야. 이해되셨나요? 등급이라는 말 많이 헷갈린다 그랬잖아. 자, A, B, C, D 별이 있다. 절 나왔네. 그러면 밑에다 거리 지수 다 써보자. 양인지 음인지만 쓰자. A는 겉 마이너스 절 하면 뭐야? 계산하자. 마이너스 얼마니? 5가 나오니? B는요? 마이너스 10. C는 10. 플러스네. D는 플러스 6. 5. 플러스 5. E는 제로. 됐나요? 그러면 광도가 가장 큰 별은 여기서 광도는 별의 실제 밝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 밝기가 가장 큰 별은 누구야? 광도는 등급이 아닙니다. D지. D가 마이너스 6.7이잖아. C는 마이너스 5.2고. 그러니까 C가 밝아, D가 밝아. D가 밝은 거예요. 절대 등급만 보면 D가 마이너스 값에서 가장 큰 마이너스 값이잖아. D가 가장 밝은 별이야. 절대 등급만 봐야 되는데 광도도 확인할 때는. 이해되셨어요? 2번. 우리 눈에 가장 밝게 보이는 별. 그러니까 겉보기 등급만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장 밝은 별은 누구겠니? D. D가 돼야 되겠지? 마이너스 1.7이지. 됐어요? 3번. 가장 멀리 있는 별은 일단 거리 지수 값이 양의 값이 나오고 양의 값 중에서 가장 큰 양의 값이 나와야 되겠지? 누구야? C겠네. C. 있니? 네. 4번. 10파섹 거리에 위치한 별. 딱 10파섹에 있는 놈은 거리 지수가 빵이 나와야 되겠지? 2. 됐죠? 4번. 별의 광도, 반지름, 표면 온도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일단 광도 L, 반지름 R, 표면 온도 T의 이 세 놈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 L은 비례한다. T 4제곱 곱하기 R 제곱에 비례한다. 이거 가지고 4번 풀면 됩니다. 네. 아시겠어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